제12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일 관계 회복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본의 참여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을 주축으로 하는 범여권 세력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아베 총리는 즉각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자국 내 이슈를 덮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이용하고 이로써 성과를 거둔 만큼 전문가들은 당분간 일본의 강경 대응 기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선거 후 일본이 평상심으로 외교적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라고 봤지만, 지금은 일본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세 변화를 냉철히 분석하여 전문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은 연일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정치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8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 라고 하더니, 그제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 매도하는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기로 갈라쳐서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외교적 대책 마련과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합의한 지가 나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부 여당의 핵심 인사가 나서서 합의를 부정하고 공론을 분열시키는 행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 여론을 통합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로 무엇을 획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저희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WT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대 수출 대국 중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적, 선동적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 설치가 합의된 만큼 조속히 기구를 구성하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은 당기구에 일임하고 정부는 거시적이고 전문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간간에 회자되는 대로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각은 분열을 조정하여 국민 화합의 길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조국 수석은 오히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과제인 만큼 양자 대결을 부추겨서
선거 승리만을 꾀하는 정치가 판을 쳐서는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의 진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당내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임재원 사무총장은 유승민 전 대표가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에게 손학규 퇴진을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제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대표는 주대환 위원장을 만나기는 했지만 손학규 퇴진을 혁신이 안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조금 전 오늘 아침에는 조용술 전 혁신위원이 이혜원 전 대표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혜원 전 대표는 조용술 위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나가달라고 말해달라고 했고, 또 중도 보수 노선과 관련해서는 혁신이 결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대표 인사가 혁신위원에게 혁신위에 개입하겠다는 말을 직접 했다는 것인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은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검은 세력에 크게 분노를 느낀다면서 사퇴하여 혁신위가 멈춰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혁신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소하려다가 더 심각해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대환 전 위원장과 조용술 전 혁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원 당규 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발표 내용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당의 진상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주 위원장은 단식으로 건강이 무척 악화가 됐을 텐데 이제 단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또 선배 정치인으로서 저 소리 없는 당의 혁신을 바라는 외침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지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정부를 위해 당을 향해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어떤 울림으로 전달되겠습니까? 당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당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빈선 국회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의 와중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치며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몹시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 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 시원치 않은 판에 또다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부르는 강경 발언으로 야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과 추경안 처리는 끝내 포기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편승해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을 재현하겠다는 얘기인지 민주당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빈선국회로 마감된 것이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명백한 억지 주장입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걷어차고 끝내 본회의 개최를 무산시킨 것은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더구나 경제 실패에 이어 은폐 조작까지 저지르고도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가 어떻게 정치 공세일 수 있습니까? 의사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민주당의 선언은 집권 여당을 그만두고 집권 야당을 하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야당을 설득해서
민생 법안과 추경 예산안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킬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한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정조사와 추경안을 연계하여 발목을 잡는다고 그토록 비난을 해왔으면서 느닷없이 선거법 문제를 추경안과 연계하여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합의 처리가 불가할 것이라는 야당을 겁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저희입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을 흉내내서 패스트트랙 전국의 국회 파행 악몽을 재현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야당의 목리 정치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만 여당의 목리 정치는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집권당답게 진지한 자세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야당을 친일파로 매도하며 국회를 또다시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끌고 가면 무너지는 경제도 일본의 경제 보복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주대한 혁신위원장 사퇴 이후 그동안 당내 문제에 대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왔습니다. 새로운 위원장 인선과 혁신위 관련 당규 정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로 혁신위가 공전된 지 10하루째입니다. 열흘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충분히 들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손학규 당대표 그리고 지도체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잘 아시다시피 당내에서 거론되고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혁신위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난 의총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당 지도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해당 행위며 무슨 잘못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투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당의 진상규명이 무슨 말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진상규명을 바란다면 저부터 진상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위가 의결해서 최고위원회에 제출한 1차 혁신안 의결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혁신위원들이 연일 혁신위 재개를 요구하고 혁신위원 한 분은 장기간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유야무야 시간을 끄는 것은 당 지도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당대표와 지도부가 어디 있습니까? 당원당규 위반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해서든 혁신위를 정상화해서 당이 화합하고 자강하는 데 앞장서야 할 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전임 대표와 혁신위원들을 흠집내고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긴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는 비공개 회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본분을 잊고 SNS질로 설화를 일으키더니 우리 당의 임재웅 사무총장은 당의 사무를 공정하게 통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파를 위해 연이틀 정론만 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를 툭 건드리더니 바로 사실관계에서 반박당하자 이제는 이해운 의원에 대한 무차별 폭로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단식을 열흘 넘게 지속하고 있는 젊은 혁신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는 의도였다면 인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정치를 든든하게 후원하겠다던 손학규 대표님의 과거 말씀과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 언론인들이 한번 대조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손학규 대표 측 인사들의 단식 조롱 영상, 짜장면 먹으라 영상은 이제 95만 뷰를 넘어서 오늘 중으로 1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또한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주대한 위원장에게 퇴진 안건의 상정을 요구한 바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애초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것은 당직자로서의 자격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우선 임재웅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손학규 대표께 요구합니다. 당 운영에 있어 이런 불이한 점이 발견되었음에도 해임시키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의 배후는
당대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혁신위의 주 활동 목표가 지도체제 개편 및 손학규 대표 퇴진을 포함한 성역이 없는 혁신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누차 해석 보도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주대한 위원장이 오히려 본인이 능동적으로 제시했다는 혁신안에는 패스트트랙 무력화를 통한 손학규 대표 퇴진 유도, 자유한국당과의 대통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셋업 범죄도 아니고 위원장이 자신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니는 와중에 오히려 그에 반대하고 더 나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위원들, 그들을 문제 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손학규 대표 측 인사인 주대한 위원장이 먼저 퇴진론을 여러 곳에 언급해놓고 누구에게 더 씌우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큰 틀에서도 언론인들이 보기에도 웃기실 겁니다. 동아시아 미래재단 출신 혁신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다고 당권파 사무총장과 손학규 대선 후보 청년위원장 출신 혁신위원이 증언한 뒤 그 발언을 당대표가 받아서 몰랐다는 듯이 갑자기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드라마라도 삼류입니다, 이거는. 누군가는 단식을 통해 본인의 진정성 있는 혁신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막을 당위성이 없기에 셀프 폭로, 셀프 증언, 셀프 검증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스러움으로 만약에 혁신위에 혁신안을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묘화 최고위원입니다. 조국 수석은 사무실에서 SNS만 하고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대일 특사로 파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조국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중론과 현실론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문재인 정부의 안일과 무능이 가려질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친일과 애국의 이분법을 말하기 전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대책과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치인과 정치 세력은 결과로 말하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전략도 준비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자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국민을 친일과 애국으로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명백히 옳습니다. 하지만 국제 질서와 외교 무대는 옳고 그름보다 국익과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아베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경제 보복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아베 정부가 경제 보복을 운이하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 상황이 다급해지자 애국과 친일의 이분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대일 특사로 파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을 농락했듯이 서희 장군이 거란에게서 강동 6주를 얻어냈듯이 사명대사가 외국에 건너가 수많은 조선 포로들을 데려왔듯이 조국 수석은 아베 총리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에서 SNS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조국 민정수석을
대일 특사로 파견해서 아베 총리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고쳐놓기 바랍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겁먹고 쫄지 말라고 하는 조국 수석에게 묻습니다. 국민들은 겁먹거나 쫄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조국 수석이 겁먹고 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정식 답변을 했기 때문에 대표님이 발언권 주시면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위원회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당내 유력 인사가 현역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혁신위원장을 따로 만나는 것은 혁신위의 독립성 침해로 보여질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두 번째는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내용 관계없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유승민 전 대표님의 어제 보도 입장문을 보면 혁신위원장과 만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혁신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적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셔요. 손학규 대표의 사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 두 분과 대동하여 만났던 자리에서 나눴다는 그 혁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 혁신위원회는 유력 인사를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혁신위원회 대변인은 유력 인사를 대변할 게 아니라 외압 보험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혁신위원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도문을 내셨는데 저는 분명히 9명 중에 1명이라고 했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 이준석 씨고요. 자, 얘기할 때는 좀 들어주세요. 그만하세요. 정치만 그만. 아닙니다. 자, 혁신위원장이랑 확인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발언합니다. 자,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유력 인사 변호만을 담은 성명서 발표로 혁신위가 특정 인사의 산하기관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네 번째,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십시오! 네, 말씀이니까 지금 총장님. 누가 유력 인사를 대변했다는 겁니까? 예? 혁신위원장은 나도 만났어요. 나도. 자, 조용히 하세요. 네? 자, 네 번째, 하나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당의 제가 저희가 알고 있는 녹취 파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만났는지 하나하나씩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십시오. 당의 당무를 총장으로서 혁신위 위협과 관련된 계속되는 추가 지부를 지나칠 수 없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원상비도 안 지키는 사람이 최고에서 무슨 발언을 합니까? 분명히 그 말씀에 당 책임지십시오. 대표가 주대한 위원장 만나서 사퇴 촉구했습니까? 그것도 밝히십시오. 박주성 의원 만났답니다. 주대한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최고위원들도 아니, 본인이 만났답니다. 발언한다는 남소리라고 하는 건 무슨 상황입니까? 예, 어쨌든 뭐 굳이 확인해 드리자면요. 자, 잠깐 주대한 위원장께서 주세요. 아니, 발언권을 얻어갖고 예, 발언 잠깐만요. 그저 송 총장 발언 답변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석열 발언하세요. 예, 사실 아까 언급한 대로 오히려 그 혁신안에 대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여기저기 손학규 대표 퇴진에 관한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상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 있는 혁신안들이 먼저 제시된 쪽이 어느 쪽인지는 곧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공식적으로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께서 방금 전에 임재훈 사무총장의 발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9명의 혁신위원 중 1명이라고 했고 그것이 사실상 주대한 위원장이 한 것을 증언한 것임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주대한 위원장의 이야기를 주대한 위원장과 상당한 친소관계에 있는 조용수 혁신위원이 전달했고 그것을 당권파인 사무총장이 정론관에 서서 같이 발표하고 지금 당대표가 그것을 검증하자고 하는 이런 정치적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는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분명히 이준석 최고위원은 잘못 짚으셨습니다. 정말 내가 자신 있어요. 두고 보세요. 예, 그런데 그 혁신위원 그럼 누굽니까? 내가 이준석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준석 최고위원께 일일이 답할 아무런 의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짚으셨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위의 주대한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을 만나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저도 주대한 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서로 혁신위의 방향에 대해서 의논했고 주대한 위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고 저도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손학규 당대표도 주대한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박주선 전 대표도 주대한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만났습니다. 이현 전 대표도 만났습니다. 만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 만나는 게 무슨 혁신위의 방향에 대해서 당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혁신위원들과 전반적인 당의 지도부들과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는 게 그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설사 거기서 손학규 당대표의 퇴진과 지도체제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압력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구 한마디의 말에 들어서 그것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실행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혁신위 위원장이고 혁신위원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렇게 우리 당이 꼼수의 공작 정치로 지저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공개 때 계속 좀 발언하겠습니다. 공개 발언을 하실 분 있습니까? 예. 그 혁신에 대해서 자꾸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대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결정된 것은 손학규 대표께서 추천을 하시고 그리고 비당권 측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하자고 해서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대한 위원장이 혁신위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 당의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의견을 청취하시라 우리 당 사정을 잘 알아야 제대로 된 혁신의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당연히 누구나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는 걸 알고 있고요. 혁신위원들도 같이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그대로 혁신위원들이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왔던 것 같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외압이 될 만한 어떤 약점을 잡고 유승민 대표가 주대한 위원장의 약점을 잡고 혹은 다른 혁신위원들의 약점을 잡고 안건을 상정하면 안 되게끔 하는 압박이 있었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안건 상정을 압박한 적도 없고 아마 누구도 안건 상정을 압박한 적이 없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압박이 되거나 자기의 평소에 지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야기한 걸 보면 그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내용은 유승민 대표 건이 별 효과가 없고 근거도 없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또 다른 건으로 물타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대표께서도 인지해 주시고 사무총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발언 없습니까? 그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